안녕하세요. 북포럼 351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들은 왜 잘하는 것에 미쳤는가의 이금미 저자님과 함께 1시간 반 동안 북방송, 북토크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책과 사람을 통해서 가치를 발견하는 안철준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같이 방송을 진행하게 될 MC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죽을 때까지 자유로운 영혼이고픈 박단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 야생 작가 오승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열정과 감성으로 CS하는 퍼실리테이터 박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실 게스트이신 이금미 저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저자님 방송 저희 북토럼 출연하셨었죠? 네, 했었어요. 어떠세요, 오늘 분위기는? 그때 제가 대해서? 의자의 특성을 잘 몰라서 네. 이렇게 앉았을 때 그거 하나 지금 알고 왔습니다. 네. 분위기 잘 모르시고? 의자를 잘 활용해야겠다. 네. 이거 말씀하실 때 되도록이면 청중문 청중문 바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금미 저자님 너무 유명하시고요. 많은 책들 내셨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들은 왜 잘하는 것에 미쳤을까에 대해서 대한 내용을 가지고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1시간 반 동안 진행할 텐데요. 대한민국의 최고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실제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을 한번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이금미 저자라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들어보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네. 작가님, 제가 처음 북포럼 왔을 때 작가님께서 그 프리랜서처럼 일하라의 저자님이셨습니다. 범상치 않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질문 드릴게요. 그 작가님께서는 한 17살 때서부터 친구들은 다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공장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또 검정고시도 보시고 또 피아노를 음대 가시려고 3번 떨어지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문예 창작과 가셔서 기자님도 되시고 작가님도 되셨는데요. 책 안 보신 분들 위해서 그동안 그때 얘기를 한번 들려주시죠. 이제 지금 이력 말씀하신 거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저는 작가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집에 아주 노멀한 부모님 밑에서 그냥 평범하게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이제 제가 울산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우리 울산은 사실 알다시피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거의 이제 공업도시로서 그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상업고등학교가 더 좋고 대학교 가고 이런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학교 때 이게 다 이렇게 앞치 깬 애들은 고등학교를 이제 외주로 가야 된다, 부산으로 가야 된다 해서 부산에 보내달라는데 엄마가 무슨 여자가 부산이냐, 뭐 이렇게 친척도 없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엄마 몰래 시험을 안 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를 시험을 안 쳤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어차피 이제 그 다음에 상업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정말 8월 달에 정말 그때 너무 철이 없고 요즘하고 다르니까 어떤 애가 어디 시험 치러 간다 그래서 어디로 시험 치러 가가지고 어디 그게 효성그룹이에요. 울산에 공장이 되게 많으니까 효성그룹에 들어가서 또 공교롭게도 또 제가 1등을 해가지고 대단하시네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머리는 좋으셨나 봐요. 아니 다 그런 애들이 왔으니까 와가지고 집에서 놀다가 이상한 애들이 왔으니까 어떡해. 그래서 하여튼 시험을 쳐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17세라는 제 소설이 있어요. 그 앞에가 궁금하신 분들 17세 소설 사서 오시고 근데 그거는 아주 똑같지는 않은데 거기 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는 또 애들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내가 왜 여기 다니냐라고 또 나와버렸어요. 거기서 사실 그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그냥 다녀도 되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소시적에 또 피아노를 또 배웠었어요. 그것도 특이하죠. 왜냐하면 엄마가 그 자기가 피아노 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를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공부는 안 했지. 공부를 뒤늦게 하려니 그렇지. 그래서 이제 피아노로 음대를 가려고 했는데 그냥 전우기. 아니, 5번 하여튼 3년 동안 5번 다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서 그럼 문학으로 오게 됐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제가 글짓기를 좀 잘했었어요.
아니, 초등학교 때 글짓기 잘 못한 사람 있나요? 그러면 저기 전교에서 1등 했어요. 네. 그러면 울산 어느 도시에서 자랐어요? 저는 대구에서. 그러면 대구에서 대구 초등학교 전체 애들하고 글짓기 대회에서 몇 등 했어요? 그 등수는 안 내봤는데. 그런 대회에 나갔어요, 저. 아, 그런가요? 저는 울산시 전체에 나가서. 저는 제야. 제가 야생 작가. 저는 실제로 나가서 네. 거기서 상을 많이 받고 맨날 상을 받았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랬다니까요, 저는. 네. 검증된. 그래서 이제 책을 이것저것 많이 읽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그건데 이제 제가 20대 때 피아노 가르치면서 이제 오후에 늦게까지 가르치고 내 친구들이 또 옷가게에서 일하는 애들 많았었어요. 걔들과 밤에 조우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로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지. 아니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도서관에 가고 이러시겠지만 도서관에 이분들은 도서관에 국포를 모시잖아요. 저녁에 여기 딴도 안 세고. 우리 저랑 완전 다르죠. 어디 가셨어요? 저는 이렇게 밤의 문화를 즐기러. 근데 이제 낮에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연히 이렇게 시내를 지나가는데 제가 오늘 책 하나 걸고 지금 퀴즈 낼게요. 책 지나가고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그 서점에 표지에 전부 이렇게 예쁜 탤런트들만 있는데 그건 거지가 머리 길고 거지가 표지 모델인 거예요. 상금이다면 누구요? 이민수. 오 정답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책 드릴게요. 진짜로? 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분이 이회순인도 모르고 네. 제가 얼어붙었어요. 아니 이렇게 예쁜 여자 옆에 저런 거지가 표지 모델이라니 저런 책은 저 책이 뭘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서 봤어요. 그게 소설 문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면 단편 소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날라리로 놀면서도 계속 그 책을 사봤어요. 사봤는데 음대를 계속 떨어지고 하는데 도대체 이제 어디 가냐? 음대는 시험 치는 순간 자기가 알아요, 떨어지는지. 자기 치면서 알거든요. 근데 1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들여갖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치는 순간 자기가 아니까. 그래서 도저히 1년 더 이상 못하겠다. 나이도 그때 좀 꽤 됐고 이래서 그때 딱 떠오른 게 그거예요. 소설문학에 나오는 모든 작가들이 학교가 문예창작학과인 거예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찾아보니까 중앙대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가리라.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번만에 붙었죠. 아니 중앙대가 공부해서 들어가기 상당히 힘든 대학교인데 어떻게 놀다가 한 번만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했죠. 5월 달에 학원 가서 공부를 했죠. 근데 제가 20대 동안 계속 검정고시 칠 동안 공부를 또 했고 검정고시 치고 나서 대학교 가는 동안 공부를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학원에 계속 갔어요. 들었어요. 저 선생님 잘 가르치는 뭐 예를 들어서 국사 같은 거를 계속 귀로 듣고 그렇구나. 귀로만 들어도 다. 근데 이제 안 되는 거 있죠. 들으면 수학 같은 건 안 되고 수학은 그런 거 하나 딱딱 포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진짜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신 것 같으세요. 우리 부모님이 이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부모님이 정말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길렀어요. 야단을 치거나 억압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딱 하나예요. 그냥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 없고 교회 갔다 왔냐. 그거 외에는 우리한테 타치하는 게 없었어요. 그게 상당히 이제 좀 좋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 앉은 이유가 우리 야생 작가 오 선생님하고 이 작가님하고 좀 이렇게 파이트 할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초반부터 너무 이렇게 재밌으셔가지고. 그럼 저도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네. 야생 작가는 뭐 하는 거예요? 야생 동물. 아니 그냥 뭐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막 다 쓴다 이런 다 모든 걸 뭐 시부터 시작해서 유머 뭐 쓰세요? 시, 유머. 아니 뭐 청탁하는 대로 다 쓰잖아요. 근데 가끔 청탁 안 하셔도 저랑 그럼 자리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야생 작가님. 질문을 바로 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17세도 마찬가지고 어쩌다 후르츠 캔디. 저는 사실 작가님 처음 뵐 때 저도 프리랜서처럼 일하라를 처음 뵀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소설도 있으시고 또 자기계발서도 있으시고 이러신데 이번에 이건 또 자기계발서시더라고요. 이 책을 쓰신 동기가 좀 궁금해요. 굉장히 노멀한 질문이긴 한데. 이제 소설도 쓰고 자기계발서도 쓰는 거는 뭐냐면 저는 원래 이제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서 소설 전공해서 졸업하고 3년 만에 이제 소설가로 등단을 했어요. 소설 등단하고 또 이제 계속 소설 그 전에 이미 졸업하기 전부터 기자로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3년 동안 기자로 일을 하고 있다가 등단을 하고 나서 소설을 안 쓰고 계속 기자로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하다가
등단하고 13년 만에 2006년에 다시 또 소설로 등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는 2006년부터고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자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24년째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일 처음에 저는 자기계발서를 쓸 생각이 없었고 자기계발서라는 영역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라는 게 이렇게 막 나온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21세기 북스에서 조금 다른 거를 뭐 이렇게 기획을 하면서 등단을 했으면서 기자인 사람들 그래서 약간 인문학적인 책을 내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이제 청탁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저한테 그 한우물을 파는 사람이 좋냐, 뭐 팔방미인이 좋냐, 요거 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한우물을 파야 된다. 그럼 한우물 파는 사람 뭐라 해야 되겠냐, 이름까지 서로 해서 제가 고수라고 생각하는데 고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플러스 1%로 승부하라라는 책을 냈어요. 2008년에. 8년 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저랑 출판팀이랑 우리가 정했던 제목이 잘하는 것에 미쳐라였어요.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 잘하는 것에 미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출판팀하고 다 그 우리 편집팀하고 저하고 해서 잘하는 것에 미쳐라 했는데 사장님이 밤중에 보시고 원고를 이제 다 검토하고 나서 이건 대한민국 1%에 관한 얘기들이다. 1%가 되려면 플러스 1% 정도만 더 하면 된다. 그래서 희망을 주자해서 플러스 1%로 승부하라는 제목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5년 지났고 이래서 제가 다시 좀 확장판을 내면서 인터넷에 쳐봤어요. 잘하는 것에 미쳐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잘하는 것에 미쳐라라고 하고 싶었는데 이 출판사 사장님하고 또 얘기를 하다가 대한민국에 잘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최고들은 왜 잘하는 것에 미쳤을까? 내가 이랬더니 그 제목이 딱 꽂혀가지고 그렇게 돼서 사장님들은 제목 있잖아요. 제목이 완전 목숨 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장님이 건 목숨. 저는 잘하는 것에 미쳐라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제목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좀 더 많이 대한민국 최고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도 시 같은 거 많이 떨어져 봐서 아는 거예요. 소설 당선된 거 축하드리고요. 예. 그 대한민국 최고들은 왜 잘하는 게 미쳤을까라는 책 제목 보고 밑에 또 부제도 봤더니만 명사 1,000명 이렇게 제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봤더니만 책을 샅샅이 좀 살펴봤더니 낚인 것 같아요, 이거. 낚인 거 맞죠? 이게 1,000명이 안 나온다. 1,000명이 아니 1,000명이 아무리 세도 1,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사실 이 얇은 책에 1,000명이 했던 말을 다 쓰면 진짜 요만큼씩 써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1,000명들로부터 듣고 제가 깨달은 거를 썼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인용한 사람들은 그 중에서 제가 좀 이제 좀 더 감동이 깊었다든지. 감동이 깊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너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는 건 그렇잖아요. 한 번 만난 사람들 뭐 물론 여기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써놓은 건 있지만 청와대에서 좀 많이 샀습니까? 2번만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조금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강방천 그 S플러스 강방천 회장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열 몇 번이나 취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많이 취재를 한 사람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꽂힌 사람이라고 할까? 뭐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1,000명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만났던 분들이 할 때는 이럴 때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뭘요? 인터뷰를? 인터뷰를 1,000명이라고. 제가 뭐 이렇게 뭐 나이는 막 계산하지 마시고요. 늦게 학교를 들어가서 91년도에 제가 졸업을 했어요. 근데 사실 90년도 11월 달부터 제가 기자로 일을 했는데 90년은 빼고 지금까지 24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대충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자꾸 계산이 돼요. 네. 네. 뭐 그래도 근데 지금 수학은 상상이 잘 못하면서 그래서 뭐 24년 동안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 3년, 2년 얼마 동안은 기자로 이제 어디에서 월급을 매달 받으면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다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애가 제 상사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 기질에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확 티 나왔어요. 확 티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했는데 지금보다 93년 그때 나왔었는데 그때는 더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일하는 게 되게 많았고 이래서 그런데 그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 했던 일은 취재예요. 취재를 계속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 취재한 사람들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막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진 않았지만 따졌을 때 일단 1000명은 넘어요. 거짓말은 절대 아니고 1000명은 넘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부분 이제 어차피 잡지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조명을 하고 또 저는 아무래도 시사 잡지에 많이 글을 썼기 때문에 특히 성공한 남자 그 중에서도 좀 연령이 많으신 분. 그래서 뭐 제 옛날 한때 별명은 할배 전문 기자님. 아 요즘 같았으면 더 떴을 텐데 할배도. 저 좋아요. 제가 이제 할배 전문 기자님. 자, 이렇게 이제 저자님의 그 처음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성공의 비결들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거는 역시 잘하는 것에 미쳐라라는 그 아이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님이 뭐 1000명 넘게 여러 가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그 저자님 보시기에 정말 이 일 정말 미쳤던 사람 대표적인 분 한두 분 소개를 해주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뭐 제가 뭐 여기저기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SF+ 강방천 회장 같은 경우는 진짜 수치 같은데 굉장히 밝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 자기가 그 펀드 매니저가 됐을 때 본인이 한 5년 정도를 대한민국에 있는 상장회사 핸드북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너덜너덜 할 때까지 다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는 다 보니까 다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 따로 뭐 어떻게 안 해도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 뭐 그다음에 지금은 중국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그분이 저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원래 그 1억으로 제가 취재할 때 156억을 벌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원래 신안 앞바다에 있는 그 섬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됐죠. 그래서 뭐 기업에 뭐 누구 뭐 이렇게 정치인 이런 거보다도 정말 그야말로 이 대학교 지방에서 올라서 대학교 나와서 지금 이 1960년생인데 그런 인물이 됐다는 거에서 그분이 상당히 제일 그렇고 그다음에 가천 길재단의 이길려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분은 이제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의대 나와가지고 충분히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10년마다 26세 병원 냈다가 10년마다 미국, 일본 가서 다 공부 다시 하고 와서 그다음에 개인 병원을 하지 않고 법인으로 바꾸면서 의료법인으로 바꾸면서 오늘날 이렇게 크게 됐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기억난다면 다른 분도 다 기억나지만 그 두 분이 좀 특별히 더 기억이 많이 나요. 일단 제목 보면 대한민국 최고들은 왜 잘하는 것에 미쳤을까 하셨는데 이게 최고가 먼저인지 잘하는 게 먼저인지 또 미친 건지 미친 게 먼저인지 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결과론적으로 거꾸로 성공한 사람을 이제 이게 성공의 개념이 뭔지 또 작가님이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최고라는 개념이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야생 작가답게 막 말이 막 굉장히 많이 뒤섞여요. 그걸 제가 보면은 잘하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요. 잘하는 것에 일단 미쳐야 되고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면 일단 최고가 될 수 있는 게 좀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저는 이제 잘하는 최고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에 미쳤더라. 이게 결론이겠죠. 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누구나 자기 잘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을 하는데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칠 정도로 열심히 개발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너무 성공 사실 그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사실 책이라는 거는 이렇게 소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타겟도 명확해야 되고 뭐 주제도 명확해야 되니까 성공 딱 이렇게 해놨지만 성공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 자신이 만족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자기가 만족하면 사실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뭐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자리에 있고 이게 성공이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책이니까 잘 된 사람 뭐 성공 비결 막 이렇게 썼죠 뭐. 근데 이렇게 1000명을 만나시다 보면 말씀하시듯이 공통적인 걸 얘기를 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 그래도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도 꼭 잘하는 거에 미쳐서 성공하지 않고 그냥 뭘 하다 보니까 성공한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케이스는 없으셨어요? 1000명 정도면.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경우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뭐 제가 사실 저는 잘하는 게 특별히 없고 이거 하나만 제가 잘하니까 여기에 충실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들어보면 다 그래요. 제가 잘하는 게 없다고. 지금 유명한 사람들 대부분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뭐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고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이걸 열심히 했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가 잘하는 거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조명은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취재한 분들 중에서는 뭐 이렇게 동대문 같은 데서 굉장히 성공한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뭐 말하면 알만한 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밀리오레 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사장님인지 회장님인지 오래돼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아이템을 계속 개발하다가 딱 어떤 아이템이 자기가 이제 계속 관심 있는 거를 개발하다 그분 같은 경우는 앙고라라는 그 있잖아요. 앙고라 그거 거기에다가 프린트인가 그거를 했던 그게 대박이 나서 그분이 이제 돈을 번 건데 이를테면 자기가 그걸 정말 잘하는 거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그러나 그 일을 계속 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템이 나왔고 그 아이템이 정말 대성공을 거둬가지고 그때 취재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전국에서 상인들이 다 몰려왔대요. 몰려와서 그걸 사기 위해서 그 줄을 쫙 세워놓고 번호표를 나눠줘가지고 막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서가지고 줄 똑바로 서세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기회가 사람들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그런 기회들이 누구나한테 한번 오는데 그러다가 또 그분도 그랬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면 또 대부분 왜 성공한 사람들 뭐 불이 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왜 불 나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튼 이랬을 때는 이제 성공을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아씨 확 죽어봐야 되더라고 진짜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이거는 이제 제가 취재했던 분은 아닌데 최근에 그런 분이에요.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거 어느 분야를 말하면 알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는데 어떤 분야인데 굉장히 성공한 분인데 음해도 있고 하여튼 그 사람들이 실수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 이제 저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한 1년 좀 지났는데 지금 많이 벗어났거든요. 제가 그 사장님 딱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사장님 저는 돌직구 잘 날리는데 제가 기자니까 돌직구 한번 날리겠다 이랬더니 날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장님 그때 굉장히 여름도 안 좋고 거의 진짜 몰매였었거든요. 끝나고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누군지. 그래서 몰매를 맞을 정도였는데 괜찮으셨나? 그때 뭐 왜 요즘은 중년들도 뭐 하면 막 죽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싶은 마음 안 들었나 이랬더니 자기 그런 마음이 안 들었대요. 이겨내자. 지나간다. 자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잘하는 것도 있지만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하고 우리가 취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미 성공한 사람들 골라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검증된 사람들. 저자님의 경우에 저자님도 지금 잘하는 거에 예를 들면 글 쓰는 걸 잘하는 거에 포커스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저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비나 이런 것들 개인의 어떤 경험들은 없으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뭐 아주 어릴 때가 아니라 조금 이제 10대 때 그때 피아노를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피아노를 약간 늦게 배워놓으니까 이게 약간 무대에 서면은 약간 이게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요? 네. 말은 진짜 하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반주를 오래 했는데 이렇게 반주는 막 이렇게 내 맘대로 하는 건 잘해요. 진짜 잘 치는. 네, 근데 대충 하시는 거 이거 제스처가 영에서 나왔거든요 옛날에 이거. 치시는 손이신데요. 근데 똑같이 치는 거죠 악보. 악보하고 똑같이 치는 게 제가 약한 거예요. 그게 상당히 그래서 제가 나름 저는 좀 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아까 이 거지 이해해서 거지 작가님 덕분에 이제 책을 읽다가 문창가를 왔는데 문예창작학과 와서는 뭐 이렇게 제가 또 이 말을 하면 우리 문창가 사람들이 뭐라 할 텐데 제가 예술대학 수석으로도 졸업하고 왜냐면 그게 무슨 공부를 잘했었은 그게 한 게 아니라 우리 과는 앞뒤로 이게 빽빽하게 메우는 게 중요해요. 앞뒤로 빽빽하게. 질보다 양이 없군요. 뭐 질도 좋아야 질도 좋아야 되겠죠. 낚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어린애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완전 써제끼는 데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아까 이제 글 쓰면서 그런 게 없었나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기자 일하고 이런 거는 제가 큰 어려움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건방진가요? 근데 저는 이제 2006년부터 제가 이제 소설을 내기 시작했잖아요. 소설을 이제 3권을 냈는데 소설 내는 건 참 재미있고 좋은데 요즘은 이제 판매가 그게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직은 좀 더 많이 써야겠죠. 그래서 그 판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뭐 아무리 잘 쓰고 뭐 제가 잘 썼다는 뜻은 아니고 이게 대중과 다가가는 거는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작가들 뭐 여기도 작가들 많으시겠지만 정말 이게 객관적으로 잘 쓴 책과 이거 좀 아닌데 한 책이라도 이거는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위축이 돼 있죠 지금. 작가님 그 수많은 분들 인터뷰를 하셨는데 왜 네이버 보면 워린 버핏과 22억 원의 식사 하면서 이제 그만큼 지불은 안 하시더라도 그만큼 꼭 인터뷰를 꼭 따보고 싶은 분이 계신지요? 아마 왜 그러신지. 지금요? 예. 뭐 돌아가신 분도 괜찮고 외국 분도 괜찮고. 외국 분은 영어가 안 되셔가지고 통역하고 가요. 발끈하셨어. 꼭 만나보고 싶다 하는 분이 최근에 네. 이제 이분은 뭐 못 만날 분은 아닌데요. 네. 최근에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아이템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지나가서 예를 들어서 거절을 당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저쪽에서 거절했다 하면은 굳이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우리 편집장도 거절하면은 하지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매체에 대해서 그 사람이 거절하는데 뭐 우리는 안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사람은 없어요 사실. 사람은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공통분모가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나를 환영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거절하는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이름을 좀 잊어버렸는데 화가인데요. 요즘 왜 극사시라 그리는 분 있죠? 네. 이름 뭐 생각나시나요? 있습니다. 뭐 여러 분 계시니까. 아니요, 이분이 지금 홍콩에서 그림이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고 거의 3업 남자분 그분인데 그 성함이 하여튼 그런데요. 그분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대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다가 50대 중반에 그렇게 됐대요. 이제 이게 안 돼서 다른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됐는데 너무너무 잘 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이긴 분이다 해서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영상 편지 한번 그분한테 꼭 뵙고 싶습니다. 화가님 제가 며칠 전에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지시는데? 며칠 전에 서진수 교수님 만나니까 칭찬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제 얘기만 듣고 감명을 받았는데 꼭 만나 뵙길 바랍니다. 예, 이 방송을 보시는 화가님 꼭 연락. 화가님 이름을 몰라 깜짝 이런 큰 물. 했습니다. 그 작가님도 이제 글에서 재능을 찾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학교 다닐 때 여러 번 뭐 투고하거나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재능 있는 학생들은 막 대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몇 년 떨어졌을 때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근데 저기 야생 작가님 있잖아요. 저 정말 죄송한데 별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니 뇌에서 다 바로 내자마자. 뇌에서 바로 된 거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선된 작품이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냈다가 최종에 떨어진 거가 그게 또 다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많이 안 썼는데 그다음에 장편은 첫 번째 써서 당선됐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장편 소설은 첫 번째 작품이 당선돼요. 장편을 여러 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좀 쓰다가 장편을 쓰면 대부분 당선되니까 첫 번째 장편 당선되니까 열심히 쓰세요. 야생 작가님도 어떻게? 야생 작가님은 왜 떨어진지 말해줄까요? 시가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떨어진 이유가 저는 달랑 4편을 냈는데 그 한 사람은 한 100편을 냈더라고. 그래서 양에서 밀렸더라고. 그리고 야생 작가님 지금 시 응모한 게 몇 살 때예요? 약간 한 20몇 살 때. 20대. 그러니까 시는 20대 때 당선돼야 되는데. 네, 맞아요. 지금은 좀 탁하시지 않나요? 저는 지금 요즘 시시한 일상이나. 근데 정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시인들이 대부분 일찍 등단하고 시인들은 자기네들 뭐 영농에서 됐다는 듯이 그래서 우리 소설가들한테 맨날 작가라 그러고 잘난 체를 진짜 너무너무 더럽게 해요. 그래서 제가 시인이라면 아직 시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꼭 등단해요 시인인가요? 저 시집도 내고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야생 시인이세요? 야생 시인. 작가의 예리한 눈을. 네. 자, 책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자연스럽게 해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성공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기 위해서 글쓰기, 그다음에 책 쓰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작가님 책에 자신만의 책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자님은 뭐 기자시고 작가시고 하니까 이제 그게 업이시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그 연관성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책을 내야 하는 이유가 책을 내면 또 좋은 점이 있나요? 근데 자기가 콘텐츠가 충분히 있고 네. 내가 이거를 세상에 내보기 쉽다 그런 사람은 해야죠. 근데 뭐 나 술권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사람은 할 필요 없겠죠. 근데 들어하시네요. 내면의 좋은 점은 뭘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은 주부 같은 경우도 주부들도 자기 무슨 예를 들어 뭐 반찬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해서 자기를 이미지를 올려가지고 아니면 블로그에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책을 내잖아요. 그것처럼 세상과 소통을 하는데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SNS 시대가 돼가지고요. 제가 그 90년대랑 지금 2000년대랑 2010년대랑 10년 사이에도 완전히 차이가 나요. 이제는 90년대는 솔직히 말해서 등단한 작가 아닌다면은 책을 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 무슨 뭐 하버드 대학 가고 뭐 이런 사람 외에는 뭐 있잖아요. 뭐 이명박 대통령 뭐 이런 얘기할 때 에리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에서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 외에는 책 내기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0년대도 그랬었는데 2010년대 되면서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쨌든 한글은 다 잘 쓰잖아요. 근데 누가 컨텐츠가 있느냐, 그다음 그 글을 어떻게 정말 맛깔스럽게 갈무리를 하느냐. 그래서 기획이 어느 정도 되고 글쓰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하나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뭐 평생에 책을 한 권만 내겠다 이럴 경우는 뭐 남들한테 도움도 받고 뭐 대필 작가도 있으니까 대필 작가한테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돈 진짜 그야말로 들여서 책을 한 권 내는 거는 저는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작가로서 좀 책을 여러 권 내겠다 이랬을 때는 처음부터 공부를 좀 해서 글쓰기 공부도 하고 해서 자기가 책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너무 이게 떴는데 처음에 어쨌든 들여서 책을 엄청 떴는데 두 번째도 뭐 출판사에서 지금 준비도 안 돼 책 냅시다 막 이러면은 또 그래야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자기는 이제 손 안 대고 코를 푸는데 그 코를 손 대고 풀어준 애가 가만 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제 책에 다 이렇게 책을 많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어떤 작가가 남의 손에 이제 맡겨가지고 자기는 메모 수준으로 넘겨가지고 완전히 막 미모를 뽐내면서 표지에 나오고 이러다가 그 여자가 어느 날 막 있잖아요. 이제 산에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뭐 그 책은 걔가 안 썼다 이렇게 그거를 게다가 신문사 일간지 기자한테 가서 막 울면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 기자가 에라 이래갖고 완전 이렇게 해갖고 며칠 동안 냈었어요. 몇 년 전에. 그 여자는 지금 뭐 바람과 함께 사라져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콘텐츠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글 이제 좀 책도 앞으로 좀 쓰고 나는 좀 해보겠다 이러면은 차근차근 공부도 하고 해서 이제 처음에 낼 때 책을 약간 시간을 좀 들여서 공부도 하고 해서 책을 내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그게 좀 스피드가 붙겠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글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분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책을 내고 하면 좋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또 굉장히 엄숙했어요. 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게 있고 막 뭘 넣어야 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책이 또 얇아졌고 되게 이제 그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고 이러면은 더 좋거든요. 요즘 특히 뭐 짧은 글들도 잘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권하고 싶은 건 지금 뭐 사진 찍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포토 에세이 같은 것도 요즘 잘 되고요. 그다음에 그림 잘하시는 분들 책하고 그림하고도 잘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책 조금 있으면 책 안 내는 사람이 되게 희귀한 사람이 되는 그런 시대가. 그러니까 2030년대에는 전업 작가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글쓰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말은 많이 들어도 잘 글쓰기 공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애들 강의 좀 나가서 할 때
학교에서 또 쓰는 글이랑 이렇게 이제 책에 쓰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뭐 기자로 가능하면은 좀 취직을 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데스크가 있어야 돼요. 내 글을 검열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여기 저 내용이 나오잖아요. 막 던지고 막 야 이것도 글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배워야지 돼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자기 혼자 집에서 막 읽고 막 엎질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또 요즘 글쓰기 또 이렇게 클래스가 강좌. 있으니까. 네.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 같은데 대학 1년 과정 이런 게 있어요. 그 우리 저기 1년 과정 사진 교수님도 오셨는데 그런 1년 과정 이런 게 있어서 1년 과정에 들어갔다가 저는 이제 중대 문창과 대학원 나왔는데 대학원으로 또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서울예술대학이라고 있잖아요. 네. 서울예술대학이라고 그 방송연예과 뭐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문창과가 또 유명해서 4년제 대학 나온 분들이 거기를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혼자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같이 하면서 스터디를 만약에 하더라도 또 한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자기네끼리 막 니 잘했네 못했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말씀 족족 너무. 예. 여기도 이제 책을 좋아하시니까 또 책도 쓰고 싶은 분, 또 글도 더 관심이 많으신데 글도 순간으로 잘 쓰는 것도 뭐 순간 잘 쓰는데 어느 지나 보면 또 다 없어지잖아요. 글을 오래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뭐 오래 잘 써요. 아니 계속적으로 뭐 야생 작가님은 확실히 야생스러워서. 아니 저 이제 동기들 이제 뭐 아는 사람들 보면 그 당시에 1, 2년 동안 정말 문제가 있어가지고 뛰어났는데 몇 년 지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데 맨날 말없이 조용히 와 있는데 오랫동안 하니까 TV에도 나오고 뭐 아주 유명해지더라고요. 그 지금 이제 제 책에도 그 얘기 써놨는데 제가 이제 학교 들어갈 때 우리 문창과 또 그 당시에 우리 같은 학번이 40명이었어요. 40명 입학을 했어요. 40명 입학을 했는데 40명 중에서 9명이 등단을 했어요. 어쨌든 이제 뭐 우리 그럼 한 10%가 아니다. 한 25% 정도가 네. 등단을 했잖아요. 4분의 1 정도가 등단을 했는데 그 중에서 책을 계속 내는 사람은 3명이에요. 그러니까 40명 중에 3명이 지금 책을 내고 있어요. 뭐 그 중에 한 명 우리 동기 중에 위대한 작가를 한 명 소개한다면 박민규가 우리 저랑 같이 동기인데 예. 박민규 같은 경우는 대학교 다닐 때 뭐 여기서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해보세요. 시 일단 전공했고 네. 시 전공했고 그래서 문체가 좋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 그죠? 시를 했던 분들은 뭐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랬고 했는데 하여튼 나중에 또 네. 결국은 뭐냐면 본인이 제가 볼 때는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글을 이제 오랫동안 살아났겠다면 끝까지 쓰는 거야. 그냥 끝까지 될 때까지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그래서 막 끝까지 쓰면은 그 사람이 살아남지. 좀 쓰다가 이런 사람들이 금방 돼요. 자기가 굉장히 천재인 줄 알고 맞아요. 자기 너무너무 잘한 줄 알고 왜 내가 이렇게 안 되나, 왜 나를 몰라주나, 에이 더러운 세상.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끝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그게 이제 저는 아니 조자님도 방법이었어요.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으셨어요? 뭐가요? 왜 사람들이 나의 날 이 못 멋진 글을 못 알아줄까? 아니, 진작 알아봐 줬다잖아요. 낼 때마다 다 되셨다고 그러죠. 안된 적이 없다고 하시니. 역시 지금 예. 정말 이제 예. 예리하십니다. 예. 아니 뭘 듣고 있습니까? 아니 사실을 얘기해. 진정성. 우리 방송 진정성. 아 근데 그런 건 있죠. 네. 이제 그 말씀을 한다면은 내 소설이 되게 명작 같은데 왜 사람들이 많이 안 읽지 이런 건 있죠. 근데 17세는 많이 읽었어요. 지금도 많이 읽고 있고. 자, 그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책에도 이제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또 이제 인생 이모작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내가 잘하는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 뭔가를 좀 잘 하고 싶은데 자기의 달란트 얘기도 나오거든요. 달란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작가님이 사실 말씀이 진짜 너무 시원시원하시고 재밌으셔가지고 저 정말 재밌게 듣고 있는데 아까 극세사 하가님도 50에 이렇게 발복하신 거잖아요. 저도 지금 꺾어진 90이라서 사실 그 얘기가 너무 아니 꺾어진 백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극세사 하가님 얘기가 귀에 번쩍 뜨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은 가지는데 사실 거기서부터 또 고민이 시작되는 게
이 책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제가 잘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그거를 모르세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너무 아니 그러면 공감해요. 너무 여러 가지를 잘해서 그러신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뭘 못하는지는 잘 알겠어요. 네. 근데 뭘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잘하는 거 아니면 남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남들한테 남들. 근데 아까 극세사 네. 우리가 이름을 몰라서 이거 참 큰일 나네요. 극세사 극세사 그 화가님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송유 이름 중간 보고 드릴까요? 네. 중간부. 네네 중간 보고 송유, 안성호, 지용호. 맞나요? 아닌 것 생각이 같은데. 안 나요. 근데 여러 사람 안성화, 너무- 안성화, 지용호. 일단 극세사. 그 완전히 그 저기 마릴린 먼로도 그리고 간디 그리고 완전히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이름은 모르겠네요. 마릴린 먼로 간디 얼굴 한번 보시면. 근데 네, 이제 아무튼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네, 극세사 그 화가님도 미대 졸업하신 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계속 그림을 그렸는데 잘 안 돼서 다른 일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분이지 네, 네. 어느 날 50세, 40대 돼가지고 네. 그때부터 그림을 잘 그리게 된 건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본인이 못 찾겠다고 하면 또 저기 이제 코칭 전문가를 제가 한번 모시고 왔는데 아, 네. 그분하고 한번 얘기를 또 김상임 코치라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책에 나오신 분이에요? 네, 책에 나오신 네. 저 오늘 저 되게 훌륭하신 분 많이 모시고 왔어요. 백승유 사진가님도 모시고 아, 왔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자꾸 상담을 해서 자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잘하는 거를 잊게 되냐면요. 자기가 정말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제가 글을 잘 쓴다는 건 아니지만 피아노로 계속 치고 뭐 피아노로 뭐 돈도 잘 벌고 그때 옛날에 그 왜 그 과외 교습이 없어지면서 피아노에 애들이 많이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 몇 대 놓고 막 애들 뭐 공장처럼 돌리면서 돈 벌고 막 이러니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글 잘 쓰고 이런 거는 글을 뭐 쓰고 싶고 이런 건 다 없어지고 애들 한 명이나 더 모아가지고 막 돈 매달 버는, 돈 벌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네. 자기 걸 잊어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빨리 찾아가지고 지금 이 일을 금방 또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기니까 저녁에 뭐 이럴 때 계속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극세사 화가님도 뭐 이렇게 그림을 계속 그리고 다른 맞아요. 네. 네, 강형구. 네, 강형구 강형구 선배님, 강하백님. 강화국배님. 네, 맞아요.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밖에서 그분도 영상 그림을 편지. 계속 그리시다가 다른 일도 하시다가 이렇게 지속성이 다른 있으셨잖아요. 일을 뭐 했다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림이 안 팔리고 이래가지고. 빨리 인정받지 못해서 쭉 예. 어쨌든 그림을 그러다 해오셨는데 50대 중반에 눈에 떴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질문한 이유가 아직 그냥 먹고 살 만한 일은 하고 있는데 그걸 잘하는 건지. 근데 사실 피아노도 치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 이러는데 만약에 이 나이에 뭐 뭔가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해도 되는 건지. 당연하죠. 아. 지금 해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리고 지금 그 나중에 해서 잘 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 요즘은 그래 제가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취재를 많이 다녔잖아요. 특히 할배 전문 기자로서 제가 제일 나이 많은 분하고 직접 마주 앉아서 취재한 거는 책에도 나오는데 93세 되시는 지금 살아계세요. 104세. 저기 그 학교 호서대학교 설립자예요. 60세에 결심해서 66세 학교 세워가지고 자기가 66세 세웠으니까 나는 오래 가야 되겠다. 성경에 원래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난 120세까지 산다 해서 지금 104세인데 살아계세요. 근데 그때 93세 때 제가 거의 인터뷰 한 1시간 넘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89세 되시는 분, 그분은 93세에 돌아가셨어요. 성천 유달령 선생님과 그분은. 그래서 그 뒤늦게라도 충분히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60세부터 해도 된다. 네. 그러나 일찍 하는 게 좋겠죠. 아니 작가님 그 책 보면 그 조세현 사진작가, 김중만 사진작가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되는 어떤 상업 사진작가 죄송합니다. 예, 상업 사진 작가로 유명하시다고 예, 이제 알고 있는데 중에 두 분이라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틈틈이 뭐 꽃을 찍으시고 한복 입은 모습을 찍으셔서 또 예술성으로도 또 인정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본업을 하시면서 다른 일까지. 근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 그
워킹맘으로서 사실 회사 일 하기도 사실 제대로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일까지 하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사실 제가 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도 사실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근데 그 지금 워킹맘이시고 이름도 단비. 네. 단비님께서 네. 절실하게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게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없으면은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없고 이건 문제가 아니고 네. 나 이거 하면 죽을 것 같다. 난 절실하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죠. 그 아까 그 조세현 사진작가랑 김준만 그분은 어떤 케이스냐면 조금 다른 건데 그분들은 너무나 상업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예술가적인 이제 예술 사진을 찍고 싶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워낙 또 이제 예술 사진 찍었던 분들인데 상업작가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부분을 하나를 딱 찾아가지고 이분은 꽃, 이분은 한복을 해서 대한민국의 고궁들 뭐 이런 데서 한복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예술 사진으로 해서 또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바쁘고 내가 뭐 이렇게 돈 벌고 있는 일이 있지만 또 나를 위해서 또 하나의 시간을 내서 자기 걸 하나 만들려라. 저는 그런 뜻이고 담비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절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꼭 내가 해야 되나? 이것도 있고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너무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절대 그건 아닌데요. 절실한 것도 있는데 절실하게 뭐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그럼 뭐예요? 하고 싶은 게. 저는 그 생활 여행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사실 될 여행도 수가 많이 없어요. 생활 여행자? 네, 생활 여행자는 지방 여행, 같은데? 예? 지방 같은 해외도 데는 많이 아니고 다니시고. 지방이든 해외든 여행을 하면서 뭐 글 쓰면서 글 쓰고, 그런데 이제 뭐 아이도 애도 있고. 있고 뭐 집안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저는 정말 절실하거든요 그게. 그러면 해야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지금 봤을 때는 저만의 너무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바람인 거라.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작가들을 만난다든지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스크랩도 하고 방법이 어떤 건지 미리 알아놓고 있다가 어느 60세 때. 언제쯤 됐을 때 딱 스타트하면 되죠. 준비를. 그리고 지금 여행 가시려면 꼭 사진을 또 찍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백 작가님한테 사진도 좀 배우고 그리고 그 써야 되니까 글 같은 것도 이제 미리 준비하시고 네네. 하다가 이제 어느 때 스타트 딱 하시면 되죠. 그 미리 준비를 하시면 준비를 하고. 하시고 싶은 게 있네요, 뭐. 좀 절실합니다. 저. 근데 아빠는 없다더니.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자, 또 다른 얘기를 또 나눠볼까요? 또 조사님이 기자 출신으로 아까 말씀한 1000명이 넘는 많은 이제 뭐 성공했던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많은 사람들 만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또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잖아요.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스킬 이런 것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왜 우리에게 소통이 중요한지 뭐 기자로서 인터뷰로서 그런 부분에 조금 왜 우리가 소통을 굳이 해야 될까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단 하루 며칠이라도 우리가 뭐 단절돼서 있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자기가 그거 상관없이 뭐 이렇게 자기 혼자서 뭐 뭐죠 면벽하면서 뭐 돌을 닦겠다 이러면 괜찮지만 뭔가 남들에게 내가 뭔가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이런 거를 했을 때는 계속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세대 간의 소통도 하고 사람 간의 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일,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모든 것들을 계속 이걸 받아들이면서 하지 않으면은 좀 힘들고 특히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아주 크지 않으면서 국가가 일단 국가 사이즈가 적으면서 많은 사람이 도심에 몰려서 살고 있으면서 똑같은 언어를 쓰고 9시 뉴스를 똑같이 보고 생각을 똑같이 하고 열도 똑같이 받고 이런 나라에서는 혼자서 이렇게 떨어져서 소통하지 않고 나 혼자 독불장군을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대중하고 소통하는 사람은 좀 상당히 불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통을 하도록 그리고 소통은 일단은 뭐 남의 걸 받아들인다 이것도 있지만 남의 얘기를 다 듣고 남의 의견도 다 듣고 하여튼 이 자기가 소화해서 자기 걸 새로 만들어내고 이런 데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작가님은 대한민국 최고를 1000명이나 만났지 않습니까? 그 누구하고도 많이 1000명을 인터뷰 계속 했다 그러고 안 잘리고 계속 있는 거 보면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하우 어떻게 인터뷰를 하는지 인터뷰. 그 사람들이 이제 진솔한 이야기 아니면 또 그 좋은 컨텐츠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여기 오신 분인데 좀 알려주시죠. 인터뷰는 이제 그 결국은 뭐냐면 오래 한 사람이 이제 오래 돼야 되잖아요. 처음 가면은 저도 처음 갔을 때 제가 정말 처음 인터뷰 가서 얘기하면 정말 웃겨요. 박인수 교수라고 있죠. 서울대학교. 네, 서울대 그 교수님 제가 제일 처음에 인터뷰하러 갔는데 제가 처음에 대학교 4학년 때 아직 졸업 안 한 상태에서 이제 그런 어떤 사회보를 만드는 곳에 취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저한테 그 사람 만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 학교를 나오셨나요? 서울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계속 물으니까 그분은 이제 집에 그 사모님도 이렇게 피아노 가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다 이렇게 방음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한번 탁 쳐다보더니 굉장히 좀 안 됐다고 생각되는지 잠깐 기다려 봤더니 주방에 가서 스크랩북 있죠. 네. 그거를 잔뜩 갖고 오더니 빵 하고 갖고 오더니 빵하고 빵 먹으면서 보라는 거야. 다 보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거 다 읽었어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거의 질문 안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없이. 그래서 거기에 다 왜냐면 사회 보니까 짧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때 뭐 하나만 물어보고 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인터뷰를 하러 갈 때는 누구를 만날 때는 그분에 대한 기본적인 건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하지 않은 말, 아무도 묻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묻는데 그거를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를 딱 한다든지 이럴 때 그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이분을 만났을 때는 이제 저분이 무슨 말이든지 쏟아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TV에 아주 자기 장모님하고 열심히 나오시다가 최근에 못 나오시는 분 있죠. 그 말을 하지 마시고. 그분이 그 잡지, 그 잡지가 또 저랑 또 그분 같은 경우 결국 그거예요. 기자한테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다 유명해지실 건데 기자가 막 세상에 어머나 그런 일을 하셨어요. 막 너무 재밌다.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분이 막 그래 이거 오프 더 레코드인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절대 안 된다고요. 예, 그 오프 더 레코드인데 하면서 얘기해주면 안 돼. 꼭 이 기자한테만 해주는 얘기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스킬은 결국은 이 사람 상대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사람이 모든 말을 하게끔 끄집어내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생소한데 이거 안 하던 말인데 하고 이렇게 나오면 그쪽으로 계속 몰고 나가서 얘기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인터뷰, 색다른 인터뷰를 하도록.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인터뷰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저도 사실 저한테 인터뷰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 것만 보고 이렇게 하나요? 나는 막 그 사람 보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리고 내가 뭔 얘기했으면 그걸 안 하고 2번을 하는 거지. 2번 어느 학교를 나오셨나요? 나는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아무리 나이가 많든 대한민국 대통령이건 누구 눈을 딱 쳐다보면서 리액션. 그리고 저 사람이 아무리 특이한 말을 해서 저 말을 내가 쓰면 특종이 되는 거라든지 저 사람 비밀을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다는데 이럴 때 막 이러면 안 돼요. 포커페이스 하면서 계속 얘기하도록.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분이 막 기분 좋게는 세상에 이렇게 한다는지 해서 이 사람이 다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미리 다 이제 그분에 대해서 100% 알고 그분에 대해서 다 하고 가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 그 역으로 생각하면 기자들한테 내가 이제 다 쏟아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건 있어야겠죠. 아니면 자기 성공 스토리 할 때는 쏟아놔도 되는데 내 조직이나 이런데 얘기를 아니 근데 꼭 기자로서 어떤 인터뷰를 하는 거 말씀하셨던 그런 스킬이 있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니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부분의 일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같은 어떤 맥락으로 저희가 사람을 대할 때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스킬이 있을까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자는 기자가 이제 그 인터뷰하고 만났을 때는 서로가 사실은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저분도
얘기를 다 털어놔서 좋은 인터뷰가 되도록 도와주는 건데 사람과 사람 만났을 때는 진솔한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충분히 얘기하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왔고 이렇게 내가 이런 얘기를 뭐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충분히 진솔하게 하면 상대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 얘기는 안 하고 나는 뭐 별로 내놓을 것도 없으면서 이 사람 뭔 얘기하나 뭐 끄집어낼까 이러면 안 돼요. 최근에 제가 아는 이제 모 씨가 있는데 맨날 배시시 웃기만 하고 자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들 얘기는 다 듣고 이래서 나중에 어디서 만나가지고 그게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일하면 안 되겠다, 속을 모르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도 어느 정도는 정말 비밀이거나 아니면 내놔야 될지 내놔야 될 거 아니면 안 내놔야 되겠지만 나도 충분히 오픈을 하고 그래야지 오게 진솔한 거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이제 진솔하게 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회사 생활 좀 하면서 저도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뭐 작가님 수천 분을 만나셨지만 저도 사람을 좀 많이 만나서 이제는 이 사람하고 조금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대충 파악도 되고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사람 딱 몇 마디 하다 보면 이제 영화 평점처럼 별에 이제 이 사람 4.3 평점, 3.8 평점 이런 아주 나쁜 습관이 생기려고 몇 해서. 점 정도 되세요? 아니 100점 만점 100점. 사회생활 잘하신다. 이건 비난의 공 같은데요. 그래서 예, 그게 참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은 그렇게 많은 분들 만나시면서 그런 적은 없으셨는지. 그거는 저는 예, 이제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아니 그거는 좀 안 알려주세요. 좋다고 생각해요. 예, 안 좋죠. 선입견은 다 버려야 진짜 된다고 안 생각해요.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이렇게 다 열어놓고 네네. 상대 얘기를 듣고 나도 내놓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근데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기 건 하나도 안 내놓고 남의 거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이상한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조금 얘기하다가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탁 일어나서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고 그 외에는 상대에 대해서 미리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그냥 전반적으로 서로 같이 얘기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의외로 있잖아요. 그 별표가 안 맞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해봐야 돼요. 아니 그러면 저자님이 만나셨던 그런 여러 분 중에서 처음에는 이 사람 뭐 별로다 이러는데 실제 만나보니까 또 이 사람 진짜 괜찮네 혹시 이런 분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면 반대의 경우? 아니 근데 그게 반대의 경우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대중적으로 되게 괜찮은 줄 알고 만났는데 뭐 이렇게 속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사람도 있어 가끔. 뭐 다 선수끼리 다 그냥 알아서 쓰고 밥이나 먹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가끔 있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사람 별로 없고 좀 옛날에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제가 하러 가면 이제 좀 약간 굉장히 이제 좀 공손하고 좀 순진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순진하진 않은데 옛날에는 순진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 상대가 저한테 이러는 거야. 자기가 수영 그 티켓 끊어줄 테니까 자기랑 맨날 아침에 수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업이신데요? 그건 진짜 작업도 아니고 진짜 머리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래서 그때는 되게 있잖아요. 뭐 발끈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되고 왜냐면 1대1 일단 만났으니까 약간 바보 같은 표정으로 그냥 수영 아침마다 어떻게 해? 엄청 피곤하겠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게 고수인가 자기가 빨리 그거를 딱 해요. 네.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 얘기 많은데 얘기하다 보면 오버해가지고 남자들이 야한 얘기들을 이렇게 찍찍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못 알아들은 척 하면서 뭐 이렇게 못 알아듣고 하면서 딴 데 쳐다본다든지 이러면 남자들이 좀 하려다가 그래서 조금 그런 케이스도 있긴 있죠.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누구라고 이름 말하진 않겠어요. 자, 사실 계속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성공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그러게요.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매력적이신 것 같아요, 작가님이. 또 다들 여자끼리.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야한 얘기할 때 하는 거는 정말 좋은 팁인 것 같고요. 네, 모르는 척 하는 거. 근데 사실 성공하신 분을 많이 만나셨는데 사실 초반에 이제 성공의 의미를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공하신 분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성공했을 때 행복하셨는지 만나신 분들이 성공하면 행복하다가 이 꼴이 성립이 되는지가 사실 좀 오묘한 질문이지만 궁금하거든요. 제가 만난 분들은 이제 이를테면 한 번 만나고 이제 인터뷰 한 번 하고 끝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어디 굉장히 이제 저도 대단한 직업, 대단한 회사 같은 데 가서 만나보면 그분들은 다시 만날 일이 별로 없고 이런데 이제 가까이에서 보는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저 사람 참 성공했고 진짜 대단하다는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 워커홀릭이에요. 제가 아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그 글쟁이라고 하시는 분은 보면 퇴근했는 줄 알았는데 밤에 또 들어와요. 10시에. 12시까지 일하고. 그게 재밌냐고요. 12시까지 막 일하고 또 집에 가는데 아침에 다른 기자들보다 더 먼저 나와서 또 일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고 도대체. 막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일이 막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하는 거 아까 할배 전문 기자라고 제가 그랬는데 대부분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사모님들이 많이 참아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거의 일에 미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이 너무 재밌고 막 완전히 막.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좀 쉬면서 일하는 분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강반철 회장 같은 경우도 자전거 같은 거 되게 많이 타고 공부하러 중국도 막 가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옛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진짜 워커홀릭이죠.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그분이 이제 후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는지 아니면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든지 어떠셨던가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성공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은퇴하고 이런 분들보다는 대부분 일 계속 열심히 하는 분들이어서 지금도 너무 일이 즐거운 일이 막 너무 즐거운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고 별로 그냥 후회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후회할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리고 좀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여기도 써놨는데 그러니까 사모님들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 잘 만난 것 같아요. 사모님들이 다 참아주시고 그리고 가정이 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화목하고 이제 옛날엔 다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과정이 화목하셨나요? 그런 부분? 화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헤어지진 않은. 근데 너무 그 일을 많이 해서 제가 아는 분도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글쟁이를 하는 분들은 사모님이 거의 자료 다 찾아줘요. 사모님들이 대부분 해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그 사모님들은 또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저는 이제 성공했다고 봐요. 그분들이. 분야에서. 그런 의미에서 저자님은 스스로 보시기에 성공하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성공하고 있는 중이세요? 아니 성공하신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성공의 기준이 좀 저는 다르거든요. 성공의 기준이 달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진 이제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저는 그게 성공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를테면은 이게 기사 쓰고 이런 어떤 일은 제가 정말 제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이제 월급 받고 원고를 받고 이러니까 진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언제까지 안 써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소설은 제가 누가 쓰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써야 되는 거라서 소설은 제가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기울였다고 말하기가 지금 아직은 그래요. 그래서 소설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이를테면은 넌픽션에 들인 노력이 100이라면은 소설에 들인 노력은 아직 제가 볼 때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소설에 이제 그 넌픽션만큼의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면 성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제 소설을 좋아하고 또 제가 쓰고 싶은 만큼 충분히 쓸 수 있는 제가 쓰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얘기를 다 쓰고 싶어요. 지금 3개밖에 못 썼는데 그래서 다 쓰는 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제가 아까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60살 이거 그러면 저는
그 아까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이미 밝혔으니까 네. 여기도 나오는데 네. 성경에 85세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갈렙.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갈렙을 되게 좋아해요. 85세에도 뭔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열심히 나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120세에 죽었는데 그때도 눈이 흐리거나 뭐 귀가 안 들리고 이게 없고 그 제가 취재하면서 잡 지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왜 우리가 뭐 죽기 전에 11년 동안 알라랑 눕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래요. 그 의사들이 그러는데 수명 이론이라는 게 있대요. 태엽을 신이 감아놨는데 아무리 오늘 건강해도 왜 갑자기 건강한 사람 딱 죽는 경우 있잖아요. 그 태엽이 다 해서 딱 죽는 거래요. 그래서 그 내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수명이 될 때까지 가능하면 수명이 길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때까지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소설을 엄청나게 재밌는 소설을 쓰고 싶어요. 네. 소설 제목에 태엽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태엽 좋아요. 딱 감이 오는데요. 네. 작가님 저 10%의 재능만으로도 17세가 그렇게 잘 팔렸다는데 앞으로 100% 발휘하면 되게 엄청난 기대돼요. 소설이 제가 밀리언셀러 작가 되는 게 꿈이에요. 네. 혹시 태엽이 들어가면 저 좀 나중에 안내 좀 해주세요. 네네. 제목에 태엽 들어가서 나오면. 네. 자, 그 오프에 오신 분들 네. 그 질문 받는 시간 갖기도 하고 저는 이제 온라인 질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해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마이크 뒤쪽에 누구 좀 받아주시죠. 없는 거 아니에요? 질문 있습니다. 네, 작가님이 없을 또 리가 워낙 없죠. 유명하잖아요. 사이가 갑자기 좋아지셨어요. 놀리잖아요. 야생 시인님이. 아니 놀리기는요. 노는 거지.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네네. 그 1000명의 이제 그런 분들을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다 보면 계속 이제 취재를 하시다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기 삶도 그런 분들의 어떤 알게 모르게 이게 처음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뭐 그러니까 다만 1도든 2도든 더 이렇게 어떤 변화나 어떤 그 마음의 변화라든지 행동의 변화가 좀 생기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정말 저한테 영향을 미친 건 뭐냐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면 우리나라는 정말 왜 우리나라가 인재가 자원이잖아요. 와, 진짜 여기저기 가보면은 개인이 정말 출중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학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책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낸다. 어떤 분야의 책을 낼 때는 그 한번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분야 책을 내려고 하는데 이런 관련된 책을 누가 낸 사람이 있는지 지금 안 팔렸지만 낸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이 분야 최고가 누군지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정말 최강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막판 스퍼트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뭘 뭐 그렇게 하나 이런 것도 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워낙 그 이제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거 좀 사실 그렇죠 뭐 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예를 들어서 자기계발서 낼 때 저도 막 이상하게 뭘 하나 붙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무슨 뭘 하나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자기계발서 되게 많이 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거 뭐 하나 뭐 정해가지고 무슨 뭐 자신감 뭐 이런 걸 많이 내는데 저는 네. 그거를 안 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에 전문가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단지 저처럼 인터뷰를 많이 한 사람은 있겠지만 몇 명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 분야에 대해서는 1000명 이렇게 인터뷰한 사람 많지 않으니까 내가 요 책은 내도 남들이 이러지 않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내는 거고 제가 아는 얘기만 쓰자 이거지. 정말 그런 면에서는 겸손하고 하여튼 저는 항상 어디 가서 내가 깨갱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잘난 체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데 정말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그걸 부풀려 가지고 책으로 막 내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책을 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책을 내려고 하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 사실 책을 보면 대충 보이긴 하던데. 그렇죠. 그죠. 네. 그 책을 한번 읽어봤더니만 이제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성균관대학교 시스템 경영공학과 네. 건철신 교수님 이분이 보통 분이 그래서 제가 아니시는데 이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분을 제가 지금 그 책을 전해드리려고
이게 말하면 또 안 되는데. 누구시라고요? 건철신 권철신. 이분 연락처가 요즘 왜 다 001에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락처를 잘 모르겠고 이래서 이제 학교로 연락을 했더니 학교에서는 굉장히 이분이 진짜 유명한 분이었는데 어떻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20년 동안 퇴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월요일 아침에 이분은 왜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분야가 시스템공학 그 분야에 전공한 사람이 없고 제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월요일 아침에 토요일 날까지 도시락을 다 싸요. 사모님이 다 싸줘요. 그러면 이게 사무실이 있는데 가면은 완전히 살림 뭐 이렇게 하고 소파 여기 있어요. 소파. 소파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은 뭐 무슨 밥이야 그 전자레인지 데펴서 그도 식당에 가면 되잖아. 학교 식당. 시간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거기서 입실수도에서 20년을 학교에서 정말 좀 미쳤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자들도 우리가 왜냐면 저도 사실 공부 애들 학교 가르치면 뭐 사실 솔직히 3학점짜리는 영광에서 2시간 하고 애들도 가고 싶어 하고 지네 가고 싶어 하는데 나도 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밤 11시까지 수업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12월 너무 괴로워. 근데 이분이 그 성균관대학교에서 강의 평가 1등. 애들이 전부 다 이분 밑에 와서 공부하기 원하고 이분 제자들은 전부 다 좋은 회사에 지금. 진짜 뵙고 싶네요. 저는 권철신. 그 말씀을 듣는데 가족들은 얼마나 사부님이 그 생각이 더 크게 자녀분이 드는 있긴 이유는 하네요. 결혼을 왜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미치고 결혼해야- 싶어도 못 미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다음에 모셔가지고. 네. 근데 사모님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분은 인터뷰를 하셨으니 사모님을 한번 만나보고 그 집에 인터뷰를 갔었어요. 대단한 아 가셨어요? 네. 네. 가서 분위기는 괜찮았습니까? 사모님도 되게 저기 뭐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또 이제 집에서 와서?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자들이 또 무릎 꿇고 막 이 스승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또 막 그 사모님 또 가서 뭐 말 해다 주고 막 막 근데 아마 속아서 결혼하지 않으셨을까요? 처음에?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거 있긴 하겠지만 참. 자 온라인에서 질문 들어와서 온라인 이경섭 쌤이 질문을 주셨는데 인터뷰 하셨던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분에게 이분 꼭 한번 만나보면 진짜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혹시, 있다? 네, 추천받는 이렇게 예. 추천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질문인데요. 뭐 거의 대부분 추천하고 싶어요. 거의 대부분 추천하고 싶은데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분? 다 추천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 명 얘기해 주시죠. 여러 명. 최근에 만나셨던 분이요. 지금 보면 이 책에 나온 모든 분? 책을 사라는 얘기네. 네. 그러면 그 이 책이 다른 책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책의 다른 책하고 차이는 네. 저는 아까 1000명. 제가 다른 많은 뭐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은 자기가 좀 안 맞는 사람들 얘기들 그다음에 뭐 이제 대부분 왜 우리나라 사람들 말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그러니까 다 외국 저도 물론 외국 사람 얘기 써놓은 거 있어요. 명언에 써놓은 거 있는데 근데 저는 다 우리나라 사람 내가 만났던 사람 뭐 이렇게 뭐 지금 현재 전화하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를 다 써놔가지고 근데 이제 그 이름을 밝혀도 되는 사람은 이름을 밝히고 이제 이름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은 뭐 이니셜로 그 점이 차이가 있고 사실이다 이런 얘기는 오늘 사실 낮에 2시에 저를 어떤 분이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와서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다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 자기도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 모르는 사람 말만 끌어서 자기가 사실 책을 쓰고 있다가 자기가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왔다 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막 나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냥 쓰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오랫동안 만났고 지금 새로 만나기 힘드시니까 서로 다르니까 일단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네. 그 뭐야 지금 싱글이시잖아요. 그죠? 싱글 지금 조사하고 오신 모양이네. 지금 싱글인데 말문 막히셨어요. 지금 뭐야 그동안 본인이 사랑했던 내가 정말 이 사랑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다. 사랑 얘기 하나만 했어요. 그다음에 그거 하나랑 내가 어떤 사람을 기다리느라 지금까지 아직 싱글인지 두 가지. 질문을 하나만 하세요. 그게 지난번에도 이 질문을 누가 했던 것 같아. 궁금해요. 다 궁금해요. 사랑했던 사람 이상형.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질문을 존중해 주세요. 이니셜.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니셜 밝히지 말고. 몰라요.
이니셜 바꾸지 말고. 내가 말해도 모른다고. 아니 그러니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사람이 사람이냐. 고우성 씨. 어떤 사람. 고우성 씨라고. 지금 고백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사랑했던 사람 이거는 아 이게 프로 갑자기 사랑을 TV 방송을 사랑할 때요. 어떻게? 제가 정말 최근에 인터뷰했던 사람이 고우성님이에요. 맞아요. 노련하게 피해시네요. 그리고 저는 인터뷰했던 사람들을 사랑해요. 희석 작전. 근데 이제 제가 누구를 만나려고 하느냐 그거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사실 제가 졸업하고 나서 너무 바빠서 뭐 이리저리 하다가 제 나이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는 제가 그게 17세라는 책에 그거 써놨어요. 걔가 이제 17세에 나오는 애는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지 예쁜 친구는 맨날 선택받는데 지는 선택 못 받아서 자기 멘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너무 예쁜 얘만 찾고 난 너무 화가 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남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네 같으면 사과를 팔고 있는데 헝거하고 찌끄라지하고 남았을 때 뭐 사겠냐? 그러니까 헝거하고 찌끄라지 경상도가 찌끄라지인데 그러니까 헝거하고 찌끄라지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내가 결혼하려고 보니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사실 제 주변에 많은 미혼 여성들이 있는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는 되게 잘났고 헝가하고 찌끄라지밖에 안 남았다. 근데 사실은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서 고를 수가 없어요. 아니 연하랑 하셔도 되잖아요. 연하도 눈이 뺐습니다. 삔 연하 많아요. 모르시는 거 또 연애 쪽은 제가 또좀 그럼 일단 본인이 직접 성공했어요. 45세 성공했어요. 또 밝히는. 몇 살하고요? 좀 많이 어리진 않아요. 요즘 세대에 비해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갑자기 눈이 맑아지세요. 굉장히 귀여워지셨어요 표정이. 희망이 있군요. 여기 그럼요. 지금, 예, 잠깐. 그 수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제 인터뷰가 행해지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잡지라든가 이런 쪽 중심으로 하셨고요. 텔레비전의 백지연 씨라든가 혹은 책을 통으로 내는 이제 강창래 씨 같은 이런 분들이 이제 인터뷰 나름대로 독특하게 하고 또 이제 수많은 잡지도 인터뷰 기사로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본인의 인터뷰의 특색과 강점 어떤 게 있으신지. 정말 예리한 질문이세요. 저도 가만 생각해 그걸 정리하고 싶어요. 저는 대부분의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백지연 씨 같은 경우도 많이 준비를 하겠지만 이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북TV 365라고 거기에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건 정말 그야말로 딱 포인트 딱딱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월간조선에서 꼬박 제가 한 11년 정도는 계속 인터뷰 기사를 많이 썼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 기사도 많이 쓰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요즘 독자들이 책이 얇아지고 독자들이 긴 걸 싫어하기 때문에 긴 원고가 50매예요. 고성 PD가 지금 12페이지 했는데 그게 50매가 제일 긴 거였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쓸 때는 90매 원고죠. 그다음 120매, 130매, 150매. 예를 들어서 해병대 취재 같은 거 제가 했었거든요. 해병대, 그다음에 뭐 배용준 취재 같은 거 130매를 쓰면은 예를 들어서 해병대 같은 거를 기사를 하나 쓰려면 한 일주일 정도 취재를 해야 돼요. 와이드 취재를 혼자서. 뭐 혼자서 막 그야말로 길에 다니는 해병대부터 시작. 그래서 제가 그때 용산역 앞에 가면 마크 같은 거 팔잖아요. 그 마크 파는데 거기 가서도 뭐 물어보고 하는데 해병대가 둘이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병대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병대 가겠냐 이러면서 걔들이 나오길래 물어봤더니 걔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입니다. 말하면 안 되십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저쪽이 밝은 데로 가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용산 저 큰 길에 가서 다방에 들어가서 내가 왜 거기서 말하면 안 되고 여기서 했는데 거기가 창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포주같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걔네한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얘네가 이제 다방에서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뭐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병대를 취재하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해병대 또 거기 가면은 뭐 그거 있어요.
거기 대방역 같은 데 가면 해병대 그 본부가 있죠. 본부 있죠. 예. 거기를 또 찾아가려고 하는데 또 쓰레기 하는 아저씨한테 해병대 어디냐 했더니 이 아저씨도 자기도 해병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자기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래서 거기 알려주는데 이 아저씨는 여태까지 자기 해병대 안 밝힌 거예요. 그 주변인도.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기 해병대라고.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저 아저씨도 해병대라고 이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오냐 막 이러면서 막 한 번 해병은 여망한 해병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취재를 한 일주일 동안 해병대를 다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이를테면 혼자서 와이드 취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용준을 취재했다 이러면 배용준을 만나고 나서 배용준은 사실 저한테 내준 시간이 35분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배용준 막 그때 우리 일본에 갔었는데 너무 많은 매체가 있어. 그래갖고 그 매니저를 밤에 붙들어 놓고 막 지금 이제 키스트 사장된 그 양근한 해놓고 막 애를 막 계속 족치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했단 말이냐 뭐 이렇게 했단 말이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이게 트레이너 만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정말 그야말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심층. 예, 심층. 본인도 예.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심층 취재. 정말 발언이십니다. 심층 취재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를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1억 한번 그 수익률 게임 해가지고 몇 천만으로 뭐 15억인가 본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증권에. 근데 그거 할 때 그 사람이 너무 그때 인기 있어가지고 다른데 뭐 스포츠 서울 뭐 이렇게 왜 이 말을 했지?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지도 오고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와서 기자들 앉아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몇 마디만 하고 갔어요. 왜냐면 조금 쓰면 되니까. 저는 그 사람하고 막 계속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그런 면을 하면서 제가 사실 사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면 이런 것도 많이 찾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 공부가 많이 됐죠. 사람 공부하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제 기사는 다 대부분 길어요. 요즘 짧아졌지. 제 홈페이지에 오면은 기사들이 있는데 이제 옛날 기사는 없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이렇게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기사를 제공한 게 99년부터예요. 근데 그 전에 거는 요즘 타이핑해서 다시 주긴 하는데 그래서 99년부터 기사를 보면은 그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사 중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 거는 1920년대 사람들이라는 게 있어요. 1920년대.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요. 네, 태어난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행하지만 위대한 세대다. 왜냐하면 20년대는 벌써 우리가 일제시대잖아요. 근데 소년시대 때 정말 고생해서 이제 조금 해방돼가지고 이제 광복이 돼가지고 조금 하려니까 군대 또 끌려갔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또 산업위협군. 정말 애들 다 키워놓으니까 돈 하나 없고. 그래서 이제 가장 위대한 세대에서 정말 그 사람들 진짜 많이 만났어요, 제가. 그 사람들 만나서 우리 아버지도 1927년생인데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러다가 우리 아버지 존경하게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굉장히 와이드 취재, 심층 취재 그런 거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 게 제가 남들하고 좀 다르죠. 한 사람을 집중해서 취재.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사 월간지다 보니까 매수가 많아서 한 사람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요. 한 사람을 취재해서 책을 내는 케이스, 인터뷰,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해서 하는 이런 방식의 책을 내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실 여기 있는 걸 일부러 제가 쓴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이 저는 이제 칼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칼럼 반 이상이 이미 문화일보, 그다음에 뭐 국민일보, 그다음에 여기저기에 많이 썼던 칼럼들을 이제 여기저기 묻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 거라서 인터뷰로 저는 막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소설로 나중에 다 녹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네. 네. 저는 이렇게 인터뷰라면은요. 그러니까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터뷰라는 게 어차피 좀 일방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자기를 먼저 진솔하게 드러내야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 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얘기를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진솔한 심층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뭐 드러내서 제 얘기를 한다기보다 제 자신을 이제 완전 오픈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뭐 경계하는 듯이 쳐다본다 이런 게 아니라 당신 얘기를 다 들어줄 용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인터뷰를 당할 때 사람들이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자기 얘기를 잘못 쓰지는 않을까. 또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문 후보자 같은 경우 뭐 잘라서 했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많아요. 내가 한 인터뷰 중에서 뭐
어느 부분만 인용만 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건 난 싫다.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가서 나를 드러낸다기보다는 우리가 갈 때는 저쪽에서 우리를 신뢰하는 거는 매체를 신뢰하고 그다음에 제가 저쪽에서 저를 조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쓴 기사 같은 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제가 하는 건 주로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선생님 의견을 100% 다 듣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쓴 기사를 선생님 원하시면 다 보여드리겠다. 왜냐면 저는 저격수가 아니고 강점 취재니까 다 보여드리고 선생님이 원하시는 건 빼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100% 그분의 그걸 다 맞춰주면서 그렇게 해서 그분이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의미죠. 아니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강점 취재라고 하셨는데 만나보면 사실 단점도 보이고 안 좋은 점도 보이고 사실 그러잖아요. 사실 그걸 다 이제 기사로 쓰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예를 들면은 다 그냥 좋게 받아들이는 게 과연 좋기만 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것도. 저한테 그거를 편집장도 지적을 했었어요. 니는 왜 안 좋은 건 안 쓰세요? 근데 저는 제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제가 썼던 기사에 제 이제 그 선배 기자가 제목을 굉장히 이상하게 달아가지고 정말 가슴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이게 진폐증, 프라이팬 만드는 데서도 진폐증 걸린대요. 그 진폐증 걸려가지고 이분이 거의 시한부처럼 돼가지고 병원 입원해 있다가 왜 또 있잖아요. 미남이어갖고 왜 그 순애보 간호사하고 그래서 그 간호사하고 결혼했는데 간호사가 진짜 너무나 해줘가지고 막 도라지를 엄청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많이 낳아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인은 근데 아기도 낳았어요. 근데 부인은 회사에 이제 간호사로 다니고 남편이 집에서 아기를 보니까 자기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KBS에서 옛날에 이게 또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거 나중에 다 빼주세요. 왜냐면 이 방송국에서 이 이제 그 성금 모아주는 거 그걸 하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왜냐면 이분은 자기가 거기 성금을 모아서 부인 주려고. 근데 거기에 막 이렇게 스팟이 뜬 거예요. 막 시한부 인생 막 이렇게 시한부 인생 이렇게 떠가지고 자기 모르던 사람까지 다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 너무 괴롭다는데 저도 이제 뭐 선배 기자가 막 진솔한 얘기 막 진짜 막 아름다운 얘기 감동의 얘기 찾아오라 이래갖고 막 저도 막 방송 작가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 만났어요. 그분이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계속 찾아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그럼 그거 빼달라 그랬어요. 시한부만 빼고 그러면 자기 얘기를 잘 써달라.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그 장모님한테 갖다 드리려고. 근데 정말 진짜 너무나 정말 아름답게 제가 썼어요. 진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게 이제 본지 독점 뭐 무슨 했는데 있잖아요. 근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시한부 들어갔더니 시한부 인생의 시한부 사랑. 시한부를 빼라고 그랬는데 두 분이나 두 번 넣네. 그래서 저 울고 막 완전히 그 사람도 항의하고 그 사람은 숨을 잘 못 쉬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서 뭐 이렇게 벤토리라 그래갖고 이렇게 넣고 오거든요. 그래갖고 회사까지 와서 막 항의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남의 그런 거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또 비슷한 게 하나 또 있었어요. 유명한 그 저기 가수였는데 그분이 이제 폐결에 걸려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취재를 어떻게 해서 썼는데 또 제목을 그렇게 쓴 거예요. 피토하며 투병 중인 제목 장사거든요. 잡지는 특히 여성 잡지는. 그 제목을 누가 짓는 거예요? 제목은 그 저기 편집장하고 우리 내 그 데스크랑 편집장이랑 같이 다 제목 장사예요. 그리고 제가 쓴 기사 중에서 특종된 게 몇 개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제가 그 강남에 탱자 부인에 대해서 한번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탱자 부인은 맨날 놀면서 탱자 놀면서 들어본 것 같아. 근데 그때 되게 유명한 그 정치인이 정치인하고 썸씽이 있는 그분하고 그 가게에 많이 온다 탱자 부인들이. 그랬더니 탱자 부인 누구시지 말하면서 아무 내용도 없는데 이제 신문에 이만한 탱자 부인 말이야. 그러니까 제목 장사가 되게 많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초기에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남의 얘기 단점 쓰지 않겠다. 그래서 편집장이 그런 말 했었어요. 니는 이렇게 좋은 얘기 썼으면 요것도 좀 써야 되지 않냐 그러면 쓸라 하다가 못 써가지고 그냥 좋은 얘기만 쓰는. 또 한없이 어리시네요. 또. 좀 그래요. 네.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네. 북포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농인의 북포럼 저희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저기 최지혜 선생님께서 오늘 또 뒤에 있는 농인분들을 위해서 타이핑 봉사해 주셨거든요. 박수 한번. 이게 2시간 가까이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네. 그리고 저희 그 보네르 땅 베이커리에서 그 케이크 협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자님의 그 오늘 이 책 모양 해서 또 그러니까 대기하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협찬이 있는데 저희 그 넷카페 해가지고 저희 그 더치커피 또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음료도 가능하고 그래서 판매도 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판매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커뮤니티 그룹이 있습니다. 북포럼 쪽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 여기 나왔던 방송들,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가지고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들 다 여기서 다 볼 수 있으시고요. 페이지 있고요. 그 다음 저 7월달 그 전에 만난 생방송 일정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7월 9일 이제 이금미 전사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 7월 16일에는 박홍순 저자님의 저는 인문학이 처음인데요. 라는 김무영 PD께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7월 23일에는 이민영 저자의 당신 없는 회사에 가고 싶다. 고우성 PD님께서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7월 마지막 주인 7월 30일 수요일에는 민혜련 저자님의 한 번쯤 파리 지행처럼 해서 김영석 PD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 달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저자님과 함께 풍성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MC분들 너무 잘해주셨고, 그죠? 특히 우리 야생 작가님. 네. 야성적입니다. 네, 그리고 박단비 MC하고 우리 박문수 MC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저자님 1시간만 동안 하셨는데 마지막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게 다 이렇게 MC 분들도 좋고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도 다 좋아하고 수준이 굉장히 높죠. 네. 제가 막 너무 이게 안방 같아가지고 말을 갖다가 너무 좀 더 고상하게 했었어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이게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프로그램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